1월 8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요,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방송국에 가도 패널한 사람 중에 출마를 간다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요즘 갑자기 이 핏대를 높이는 목소리가 커진 사람도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소박하다가 어디 줄을 섰는지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정치는 제대로 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뉴스 브리핑은 선거와 관련 없이 열심히 계속 이 정론을 지키면서 방송을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에 하나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엄마 부대 어버이 연합을 둘러싸고 언론들이 부쩍 자주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최근에 있던 아베와의 위안부 협상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야 간의 격렬한 이념적 대립을 초래하면서 아마 이 좌파들이 엄마 부대와 어버이 연합을 털어보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방송에 제보도 하고 또 그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탐사 보도의 대표적인 매체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홈페이지에 아예 이렇게 엄마 부대의 실체를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댓글들이 막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댓글들이 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누군가가 이 부분을 몰아가고 있다. 자, 그래서 또 보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엄마 부대 봉사단, 탈북 엄마회, 학부모 엄마회 등으로 알려진 단체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해가지고 아마 자막을 달은 것 같고 그 부분을 또 트윗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엄마 부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좀 좌성향 방송에서는 제가 엄마 부대 행사 옆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좀 심한 행태에 대해서 엄마 부대가 이제는 좀 그만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해라길래 지나가다 잡혀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JTBC의 기자들이 방담하는 프로에서 저 옆에 서 계신 분은 방송에 나오는 분 아니냐, 저런 분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아니,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의 정치적 행위를 제가 까발려 볼까요? 알게 모르게 그건 다 되고 뒤로 호박씨 까는 사람보다 저는 그냥 앞에 서서 제 할 말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낫지 않습니까? 그 뒤부터 인터넷에 저보고 엄마 부대 기둥서방 어쩌고 저쩌고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엄마 부대에 김제동 문제, 위안부 문제, 정의화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박주신 문제 등에 대해서 엄마 부대가 왜 저렇게 항상 나서서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방송들이 늘어났습니다. 또 저는 작년 연말입니까? 어버이 연합에 대해서, 재작년 연말이네요. 어버이 연합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올라 그런다. 그래서 보수 쪽에서 나올 사람 저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어버이 연합이 관변이고 마치 무슨 정보기관이나 정부의 어느 한쪽의 조정에 의해서 저렇게 동원돼서 움직인다라는 증거를 제시해봐라. 제가 그랬습니다. 증거가 없이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어제도 제가 어떤 방송에서 어떤 사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무분별한 보도를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주간 잡지가 엄마 부대를 털어보다가 끝에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증거는 없다. 증거 없으면 말을 말아야지. 왜 증거 없는데 보도를 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또 한 단체가 등장했습니다. 효녀연합. 어버이 연합을 비꼰다고 그러죠. 효녀 부대도 만들었답니다. 그 중심에는 홍성이라는 그 한 여성 27살 먹은 여자분이 등장을 했는데 그냥 썩소를 날리면서 어버이 연합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자극을 하고 있더만요. 자, 얼굴이 좀 이부장하게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이 소셜 아티스트,
저는 소셜 아티스트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소셜 하면 사회적 이런 뜻 아닙니까? 아티스트 하면 예술가 아닙니까? 뭐 예술가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미술가 이런 뜻으로 해석될 건데 소셜 아티스트라는 것은 뭡니까? 사회적 예술가? 이 여자분이 뭔 사회적 예술을 합니까? 그래피티, 전단지 살포, 건물 기습 증거, 즉 사회적 문제를 예술의 재료로 삼는 예술가를 말한다. 자, 이분은요 한림대 출신이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 출신입니다.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했고 획일적인 학교 분위기가 싫어서 이 자신이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로 갔다. 그리고 이 학교 다닐 때부터 장애인 그리고 각종 사회 시민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 그러다가 이 한계를 느껴서 서울로 올라왔고 서울에서도 소셜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감성누리라는 사회적 기업도 만들기도 했다. 작년 4월까지 운영했는데 지금은 인문학 카페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 내가 생각했던 보다 더 거대한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리로 나왔다.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가 자기 인생을 마치 바꾸는 부분이다. 쇼핑하고 연애는 뭐 노다.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할 때 가장 행복하다. TV가 사회적 욕망을 자극한다 어쩐다. 그리고 벌금을 이분이요 3번 맞았더만요. 700만원, 500만원, 200만원. 그래서 제가 TV에서 저같이 시위를 많이 하고 집회를 많이 한 사람도 지금까지 전과가 하나 없는데 이렇게 벌금을 세게 맞은 사람은 상습 시위꾼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트윗에 저보고 또 험난한 소리들이 나오더만요. 자, 그러면서 뭐 평범하게 가정을 꾸려 산다, 뭐 제도권 결혼을 할 생각은 없다. 미래에는 자기가 하는 직업 소셜 아티스트가 보편화될 거다. 그래서 언론은 이 여성이 얼굴이 이쁘장하다. 또 과거처럼 시위대 좌우 시위대가 격렬하게 말싸움하고 서로 욕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뭐 옷을 단정하게 입고 이쁜 여성이 피켓을 이렇게 들고 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 그냥 맞대응하지 않고 웃기만 한다. 저희는 소녀상을 지키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같이 조용히 평화롭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모습들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예쁘고 능력 있는 예술가가 정말 세상을 봉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세월호 참사나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보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정말 이 거친 현장에 천사같이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해서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도 예술적으로 지금의 종북 좌파나 뭐 진보 세력들이 한 것처럼 거칠게 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마치 예술적 방법으로 시위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이야기하고 상식을 이야기하고 애국이란 태극기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무슨 소녀연합, 소녀부대 역사는 그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요 상식, 예의 갖다 대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렇습니다. 상식이나 예의는 그야말로 상식과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 논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홍승희 씨가 상식과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부터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세월호 진상 규명하면서 불법 시위를 해서 벌금 700만원. 매우 심각한 불법 시위를 해야 이 정도 나옵니다. 세월호 집회 노란 깃발 퍼포먼스 벌금 500만원. 이하 작가가 그린 박근혜 정부 비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다가 벌금 200만원. 이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인터뷰에 이 사람의 명칭은 홍성희 청년 예술가였습니다. 뭔 예술을 합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술을 한 사람입니까? 자, 홍성희라는 분은요, 제가 이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하면, 이분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데모로 나를 세운 분입니다. 자, 어제 이분은 자신이 마치 소셜 아티스트라고 우아한
예술을 하던 사람이 사회적 하도 세상이 부조리하고 썩어 자빠졌고 현정권이 잘못하길래 참지 못해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길바닥에. 자, 이분은요, 통진당 학생위원회 강원도 도당 위원장을 했습니다. 한림대학을 다니는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 이석기가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이석기 의원 사무실에 통진당 본부가 당했을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석기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성명을 냈습니다. 학생위원회가요. 그 성명에 보면 홍성이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대련, 즉 한총령 후신인 이 종북주사와 가까운 대학생 조직에 대학 다닐 때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엊그제 소녀상 앞에서 한 이 여성과 이 여성은 동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8.15 반값 등록금 실현 국민행동 등록금 해방의 날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길거리 집회를 하면서요. MB 규탄 촛불 행동.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2011년에 2011년 8월 달에 연행 학생 석방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이 집회에서 이 여성이 이 집회를 하다가 당시 농성을 하다가 실신해서 병원으로 후송된 적도 있습니다. 기사에 보면 잡아가야 할 것은 약속을 안 지키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라는 제목 하에서 이 집회를 가지고 이 청계천 광장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농성하다가 실신했다가 다시 또 회복이 돼서 집회에 참가했는데 경찰에서 연행되어서 조사를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도 투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도 이만큼 밖에서 열심히 실천해 8.15 대회에 다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종북 좌파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북한을 따르는 종북 세력들은 8월 15일이 자신들의 해방절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기념하지 못해서 안달했는데 모든 그런 집회에 이명박 때 이명박 물러가라, 박근혜 땐 박근혜 물러가라, 통진당의 강원도 도당, 한대련에서 또 핵심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한대련에서 활동한 때입니다. 한대련, 통일, 무슨 이 대행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한마디로 경력을 보자면 전형적인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주사파 운동을 하면서 본인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대련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통진당 청년위원회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았다면 적어도 통진당을 지지하는 학생 그룹에서는 핵심적인 인물로 있었습니다. 한대련과 통진당으로 연결되는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의 중요한 축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 감성놀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한다면서 2013년 5월 사회적 기업가 육성으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요, 부친이 직업 군인이었고 지금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답니다. 그런 국가의 애국적인 이 부모 밑에서 어떻게 이런 줄 모르겠는데요. 강원도 춘천 출신이고 예술을 전공하지는 않았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소셜 아티스트요? 그러지 말고 길거리 대목꾼이라고 해야죠. 뭔 아티스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티스트가 이 벽보 스티커 붙이고 그냥 한복 입고 집회하면 아티스트 되는 겁니까? 어제 어떤 분이요 방송을 보고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제 생각하고 똑같은데요. 좌파들의 보통 행태하고는 다르게 아주 스마일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대답하게 함으로써 이미지를 좋게 해가지고 결국 엄마 부대나 어버이 연합에 악마의 탈을 덮어 세우게끔 하고 자기는 이 자신의 지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동정을 유발시키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미 해산된 통진당이나 주사파들이 일종의 변색을 해서 제2의 광우병 난동과 세월호 참사 촛불 시위 등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반정부 투쟁을 유발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의 그 TV를 본 국민들은 효녀연합이라는 이 단체가 한마디로 정확하게 종북 좌파 성향이 있는 그 출신의 사람이 하는 건데, 순수한, 마치 진짜 아름답게 예술활동만 하고 사회봉사만 해오던 사람이 현실이 워낙 화가 나서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는데 운동을 하는 방식도 예술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악마, 한쪽은 천사. 본인이 과연 천사입니까? 이분의 과거가 지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석기 동무의 행동대장 출신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태극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물에 빠진 애를 구하는 게 애국이다. 우리가 무슨 태극기 그 자체에 이 옷감 쪼가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태극기에 담겨있는 국가의 정체성과 또 태극기가 상징하는 대변성을 존중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는 겁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아직도 국기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맹세문을 낭독하고 수업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국가의 권위를 조롱하면서 그게 아무리하고도 필요 없는 것처럼 하면서 애를 못 구하는 거? 애를 못 구한 겁니까? 한국 사회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김대중 정권 말기에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대구에 지하철 참사가 났는데 지하철에서 고작 그 불 좀 질렀는데 미친 사람이 192명이 죽고 148명이 다쳤습니까? 그럼 그 정권은 애국이 없는 정권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요, 이제 통진당이 세력이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제거되고 당이 해산되고 이러니까 그 잔당들이 지금 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은요, 자, 이 시기에 한번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십시오. 엄마 부대는 배우가 뭔지를 조사해보자, 털어보자. 왜 저 단체는 곳곳에 시위 현장마다 나타나서 앞장을 서는가? 즉 엄마 부대의 배우가 뭐냐는 것은 돈을 누가 대주는가를 알아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엄마 부대 배우를 갖다가 찾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글까지 올리게 만들고, 자, 홍성희의 배우를 찾습니다 하니까 누가 붙이지도 않았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 만에 다 틀려버렸습니다. 자, 홍성희 문제와 엄마 부대를 바라보는, 어버이연합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의 이중성, 언론의 이중성에 대해서요, 정말 우리 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보요, 진보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진보입니다. 지식인은요, 상식과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의와 상식을 입에 달고 사는 이 여성의 행태를 보십시오. 자기의 과거를 세탁할 수, 목욕탕에 한번 갔다 오면 과거가 세탁되는 줄 압니까? 내가 한대련 간부고 통진당 이석기 동무의 행동대장이라고, 근데 지금은 효녀연합을 한다 했으면 국민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상당수의 국민들은 빨갱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세상 일은요, 다 틀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선입관을 절대 선동에 의해서 가지지 말고 진실을 항상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